안녕하세요. 지금 배정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포당, 경기도를 포기한 당, 고양병에서 이번에 낙선을 하게 됐는데요. 그 앞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거시적인 담론을 주로 말씀을 해 주셨다면 저는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소설 안나 까레리나의 첫 문장은 그 유명한 문장이죠.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모든 행복한 집안의 모습은 다 비슷하지만 모든 불행한 집안의 모습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선거도 그런 것 같아요. 선거가 지고 나면 모두가 그 이유를 들려면 수백 가지도 더 될 겁니다. 이것도 문제였고 저것도 문제였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퇴각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거에서 졌다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당은 거의 붕괴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이 경험했던 이 역사적인 대패배에 대해서는 뭔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우리 당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조직이 결코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 속담을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예를 들면 그 김모 후보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막말을 해서 민주당에 막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고 또 자기 딸의 무슨 대출과 관련해서 정말 기가 막힌 대출을 받아냈던 그 후보도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계속된 공천 잡음 때문에 선거 며칠 앞두고 정말 거기에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자기 주소를 옮기지도 못해서 자기한테 투표하지도 못했던 그런 후보도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후보들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급이었던 후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라든가 나경원 후보였다든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이겼거든요. 이런 것들을 봐도 이게 무슨 개인의 인물이라든가 그동안에 그 동네에서 조직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당무감사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조정훈 의원도 저기 계시지만 방송 스타였잖아요. 근데 500여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번 선거가 이게 무슨 개인이나 무슨 인물, 조직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바람, 심판론 이런 것들이 휩쓴 선거였다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하는 거는 무슨 컨텐츠가 아니라 스타일과 태도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아마 우리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데 대통령의 어떤 큰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런 것보다는 나는 대통령의 스타일이 싫다. 대통령의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싫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염두에 뒀어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각에서는 108석 대 175석 아니냐, 5.4%밖에 차이 안 난다. 근데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이다. 이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저희는 52.23%를 민주당이 얻었고 저희는 46.29%를 얻어서 약 6%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인천은 53.53 대 44.88로 약 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경포당 얘기하지만 경기도는요 54.66 대 42.82로 12%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영남 지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체 표수를 보면 5.4%포인트 정도를 우리가 증거로 보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전멸한 거예요. 아까 이 추세대로 하자면 다음 여기서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나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나 또 그 다음에 있을 총선에서 저희가 비전이 있겠습니까? 무슨 5.4%포인트 차이인데 소선거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약간의 위안이 되는 거는 현장에서 중도층이든 보수층이든 만나보면 혹은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좋다라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재명 대표가 좋다? 혹은 조국 대표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더 싫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더 싫다. 국민의힘이 더 싫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석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고 그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뼈저리게 고민하지 않으면 뭐 앞으로도 이 선거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까 이제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바람 때문에 뭐 민주당이 우리보다 공천을 좋은 사람들을 해서 혹은 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요 모든 부호가 정권 심판하자였어요. 아무런 공약 없었어요. 그래서 다 됐거든요. 공약을 뭐 지역별로 저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필요한 공약 다 걸었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현장에서 제가 느낀 분위기입니다. 느낀 선거를 치르면서 명함을 돌리면서 상가들을 돌면서 그 느낀 현장의 분위기인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큰 책임이 있죠. 어쨌든 저도 조직부총장으로서 당의 지도부 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가 추락하는 경제와 나몰라라 정치이더라고요. 현장에 가게들을 들어가 보면요. 그 행복한 소상공인들이 한 명도 못 봤어요. 다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그리고 IMF 때보다 더하다. 그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고 상가를 돌다 보면 문 닫은 상가가 정말 10%, 20% 공실인 데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저 미용실 사장님은 나 몇 달 동안 올해 들어와서 800만 원 적자 봐서 이제 문 닫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눈시울 붉히시던데 저희가 경제는 이렇게 어렵고 사람들은 다 아우성치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를 들면 경제수석이나 혹은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나가서 이러이러한 이거 다 압니다. 이거 우리 정부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1000억이나 되는 나라 빚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국제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무슨 뭐 수출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맨날 해대요. 그리고 누구라도 나와서 정말 이러이러한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저희 정말 공감합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로 돼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용산의 경제수석이 됐든 아니면 우리의 경제 관료들이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우시고 사과값 올라가고 대파값 올라가고 양파값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딴 얘기만 하고 앉았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 그 상인들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당이 되실 수 있겠어요? 전 여당 지지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뭐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장사는 안 돼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장사가 안 되는 이 현상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런 집권,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런 모습에서 국민들은 절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 진짜 더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는 PI가 완전히 망했어요. Presidential Identity. 모든 기업들은 CI, 자기 기업들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왜? 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어. 저 기업은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저 기업은 뭐 이런 좋은 일도 해.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물건도 사고 그 기업들이 좋아지잖아요.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PI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지난 2년간 우리는 속된 말로 망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미지, 그 선거 치르면서 다 보셨잖아요.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고착돼 버렸습니다. 이재명, 조국이 잘못한 거 알지만 그 사람들보다 대통령이 더 싫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었어요.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그 파의 가격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파 전후를 따져보면,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여기서 행사하는 거고, 이거 정도면 합리적이겠네요. 라고 얘기한 거지만, 거두절미하고, 대파 가격이 얼만데 이 사람은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라는 식의 공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런 방어를 못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저는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뻑하면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경로해야 될 건 국민인데 맨날 방송의 자막은 대통령이 경로. 저는 그런 단어 흘리는 청와대 사람들이 용산의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경로한다고 나가면 그걸 보는 국민들이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경로해야 될 게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이게 대통령의 이미지가 이렇게 된 거는 최근에는 이종섭 대사,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황상무 수석의 막말, 대파소동 의대 정원 문제,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2년 내내 누적된 결과예요. 그게 지금 이번 사건들과 결합되면서 터진 거지. 그러니까 2년 내내 대통령 PI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 그 중에 사실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광범하고 깊숙이 국민들에게 침투해 있고, 저는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요, 대통령 우리 얼굴인데, 그 이미지가 그렇게 추락돼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도 정말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 어쨌든. 그리고 조국 대표는 부인이 구속도 됐었잖아. 근데 대통령 부부는 뭐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 우리도 없었고. 그러니까 내가 이번 투표를 통해서 내가 응징할래. 이런 분위기가 정말 많이 퍼져 있는 그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략적 오판이에요, 당에. 2조 심판은 하나도 안 먹혔어요. 2조 심판은 현장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 알아. 근데 당신들은 심판 안 받았잖아. 이런 분위기가 널리 팽배해 있어서 이재명 조국 심판하자 정말 공허하더라고요. 정말 공허하게 들렸고 그게 먹히지가 않았어요, 전혀. 그리고 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 편입론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서울 편입이 한때 그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그게 경기 북도도 같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네모난 동그라미 같이 형용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어요.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대통령실에서 특례시의 권한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로 편입을 하겠다. 아니야, 경기북도도 같이 해줄게. 아니야, 특례시의 권한을 강화해줄게.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말이 안 되는 얘기, 서로 충돌하는 얘기예요. 당과 대통령실이 전혀 조율되지 않은 이런 발표가 나옴으로 해서 적어도 서울 편입을 요구했던 고양시의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했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이거 선거 전략에 불과한 거구나. 이거 진정성 없는 거구나. 이런 얘기들을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많은 표를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 문제 대통령도 오시고 국토부 장관도 와서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40% 이상이 세입자예요. 그런 분들은 그걸 별로 원치도 않아. 나 또 어디 이사 가라는 얘기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교한 그런 분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공약을 낸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가장 절박한 건 교통과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런 교통 문제, 그리고 자급자족이 안 됨으로 해서 일자리가 없는 문제,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그 경기도에다 내놨던 그 공약들은 조금 공허했다. 너무 추상적이었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영남 자민련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저희 당의 미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영남에 계시는 우리 당선자들께서 일부러라도 자기 희생을 좀 해주셔야 돼요. 당의 얼굴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서 좀 지금과 달라진다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마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받기 어렵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경쟁자도 한계와 문제가 많은 분들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대우각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뭔가 좀 달라진다는 모습, 정말로 반성하고 있구나, 변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저는 그때는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